안녕하세요, 이상형입니다. 오늘은 선수 수익이랑 성급 비용을 볼게요. 먼저 기본 정리한 내용을 보고 오시면 좋겠죠? 오늘 할 내용은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은 선불. 그 결과로 나오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고요. 부채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이연 역시 선불이고요. 상급 비용, 자산 이렇게 됩니다. 이걸 해볼게요. 먼저 수익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임대료라고 돼 있는데 영업 외 수익으로 돼 있죠. 참고로 그 임대료를 받는 게 본업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건물주를 하고 있다. 본업이 임대료를 받는 거다라고 하면 영업 수익인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400번대로 돼 있는데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영업의 수익을 쓰게 됩니다. 제조가 메인이고 임대료는 영업 외의 일이죠. 900번을 쓰라는 소리고요. 그럼 이때 첫 번째 문제랑 두 번째 문제는 사실 같아요. 둘 다 임대료 받거든요. 1년치를 둘 다 먼저 받아요. 그러면 임대료라는 말 자체가 내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받는 요금이기 때문에 수익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영업의 수익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차이가 있다면 첫 번째 문제는 1년치 수익을 다 인식하면서 부채로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선수 수익이겠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문제는 같은 상황인데 수익으로 인식을 했대요. 그때 계정 과목이 임대료가 있죠. 그래서 이때 임대료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쓰는 임대료인지 아니면 계정 과목인 임대료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언급을 해주기 위해서 영업의 수익이라는 개념을 언급해주고 있죠. 그럼 첫 번째 문제로 먼저 기준을 잡아보겠습니다. (5월 1일에) 거래가 시작되죠. 그럼 1년 기준이니까 4월 30일에 끝나요. 이렇게 1년 한 바퀴가 되는데 항상 12월 31일에는 중간 점검을 해주죠. 그럼 이렇게 3개의 날짜가 있을 때 후불 같은 경우는 후불이기 때문에 첫날에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31일은 선불이든 후불이든 항상 공개를 하죠. 발생주의니까.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4월 31일은 거래가 끝나는 날인데 후불은 마지막 날에 결제를 하니까 해줘야 되고 선불은 첫날에 결제를 하긴 하지만 마무리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불은 날짜가 3개입니다. 회계 처리를 3개 해야 돼요. 그래서 후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그리고 또 추가되는 게 첫날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의 개념인데 요거랑 부채 중에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따가 할 비용, 자산 요 관계는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되겠고 그럼 수익 부채를 먼저 볼게요. 일단 정상은 부채입니다. 왜냐하면 발생주의를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발생한다는 근거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5월 1일에 1년치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기간이 하루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12월 31일이 돼서 회계 처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앞에 4달이니까 뒤에가 8달이죠.
8개월치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12월 31일이 되어서야. 근데 이때 첫날에 돈을 받았다고 12개월치를 다 수익으로 잡아버리면 그거는 회계를 잘 모르는 사람이겠죠. 일단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 1년치를 720을 받았으니까 이때 한 달치를 구하면 60만 원이 되겠죠. 12로 나누면 일단 한 달치 금액을 구해요. 60만 원. 그리고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선불이든 후불이든 간에 항상 지난 기간을 찾으면 돼요. 지금은 8개월이죠. 이게 답이에요. 항상 지난 기간은 거래가 시작된 날부터 오늘인 12월 31일까지가 몇 개월인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첫날에 부채로 처리했다고 하잖아요. 5월 1일 해볼게요. 이때 19년 5월 1일이네요. 뭘로 받았는지는 안 나오는데 그냥 현금으로 하겠습니다. 부채인 이유는 이제 돈을 받아놨으니까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만 남아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해보면 8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8개월치를 인식하는 겁니다. 8개월이 지났으니까 내가 8개월치는 돈을 벌었다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인데 8개월 하면 480만 원이죠. 이때 이게 다 부채였는데 선수 수익이 480만 원이 사라지죠. 부채의 감소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요. 일단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짜 회계 처리도 해볼게요. 2020년 4월 30일이겠죠. 일단 연도는 이렇게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때 12월 31일에 8개월치를 인식을 했고요. 이때 그 이후로 4개월이 지났으니까 나머지 선수 수익도 다 사라집니다. 60만원씩 4개월이니까 240만원이죠. 마찬가지로 임대료도 그만큼 인식하고요. 네, 이렇게 분계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두 개년도가 있잖아요. 앞에가 2019년, 얘가 2020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임대료를 480만원어치 인식을 했죠. 그럼 이때 이 480만원의 의미는 한 달에 60만원인데 8개월이 지났으니까 8개월치를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30일에는 역시 한 달에 60만원인데 4개월 지났죠. 이렇게 해서 결국 발생주의가 되는 거예요. 8개월치 인식하고 4개월치 인식하고. 그래서 처음에 부채로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정상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죠. 기간 경과분만큼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부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익이 0인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0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됐을 때 8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만큼 따라가 주는 겁니다. 8개월만큼. 그래서 분계가 깔끔해요.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8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나머지 4개월에 대해서도 플러스 4를 잡아주면 8, 4 이렇게 해서 1년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수익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 그럼 이거는 계정 과목이에요. 일상 용어로 임대료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영업의 수익인 임대료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수익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시작한 날짜도 다르고 한 달에 월세도 다른데 근데 요거는 좀 아까 그 첫 번째 문제랑 이 첫 번째 문제를 가지고 부채로 시작했잖아요. 네, 이 문제를 수익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비교하기가 더 용이하겠죠.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 볼게요. 일단 현금을 720만원 받은 거는 바뀌지 않는 사실일 테고 이걸 뭘로 인식할 거냐? 이때는 회계 잘 모르는 사람이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임대료로 처리했다고 합시다. 일단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생주의를 쓰고 있는데 수익이 발생할 만한 일이 전혀 없죠 지금. 근데 수익을 무턱대고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12로 시작을 한 거예요. 1년이 1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부채로 시작할 때는 수익이 0으로 시작한다고 했죠. 이번에는 수익 12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5월 1일에 거래를 한 건 똑같잖아요. 그럼 8개월이 지난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났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8개월이 답이거든요. 근데 시작을 12에서 했다 이거지. 아까 부채로 시작했을 때는 수익을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0 더하기 8을 해서 8을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익 1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8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를 빼는 거죠 이번엔. 그래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맞춰줄 뿐이죠. 그럼 2019년 거를 보면은 12월 31일 마무리해 볼게요. 그럼 이때 임대료 12개월치를 잡아버린 게 실수죠. 우리는 8개월만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미 이 720 안에 8개월치가 480이잖아요. 480이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전체 취소했다가 다시 8개월을 잡을 필요 없이 그냥 올해에 해당하지 않는 4개월만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구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 240만 원은 원래 내년에 인식해야 되는데 올해 먼저 잡아버렸었던 거니까 그래서 240은 내년 거를 미리 받은 게 된다 해서 선수 수익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 임대료를 취소해 주는 거죠. 원래 수익과 비용은 소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잘못된 걸 바로잡는 뭐 결산 이런 정정분계 때나 나올 수 있겠죠. 잘못된 걸 바로잡긴 해야 되니까. 이때 이렇게 돼요 답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수익으로 시작을 해서 취소하는 분계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이번에는 임대료를 240을 취소했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4개월이 다시 지났죠. 그럼 이때 선수 수익이 있던 거를 다시 없애주고
나머지를 임대료로 인식해 줍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두 문제 다 풀 줄 아셔야 되고요. 근데 이때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 이번에도 2019, 2020이죠. 2019년 두 개가 한 팀이잖아요. 이때 임대료를 720으로 잡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12월 31일에 240을 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치고 나면 480이 남게 돼요. 이 480은 아까 보셨죠? 60만원 곱하기 8이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240을 다시 잡죠. 그럼 얘는 당연히 60 곱하기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회계처리랑 비교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선수 수익 부채로 시작을 해서 기간만큼만 딱 깔끔하게 수익으로 바꿔주는 반면, 얘는 좀 복잡하죠. 처음에 수익으로 잡았다가 아닌 거 취소했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시 수익으로 잡아주는 좀 복잡한 내용이에요.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부채로 시작을 하면 참 좋겠죠. 이게 전반적인 문제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응용 문제도 있죠. 자, 응용 문제는 금강상사에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럼 이자를 받겠죠. 그리고 제가 좀 바꿔봤는데 여기서 이자 수익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 계정 과목이랑 일상 용어가 같은 경우가 좀 있죠. 뭐 현금이라든지 아까 나온 임대료 같은 것들. 여기서 이자 수익 하면 계정 과목인지 아닌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수익으로 인식한 수취이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계정 과목이 아니라 상황을 말해주는 게 맞죠.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이자를 받았는데 수익으로 인식을 했으니까 이자 수익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답이 이자 수익이라서 그래요. 왜냐면 얘도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회계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을 좀 배제하고 말을 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3만 원은 차기에 해당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년 거란 소리예요. 즉 내년에 인식해야 되는데 미리 인식을 해버렸다라는 개념이니까, 이 문제 아까 풀었던 두 번째 문제 있죠. 요거랑 대응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무턱대고 수익 잡고 시작했죠. 그래서 내년분, 그러니까 1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를 해줬죠. 왜? 8을 만들어야 되니까 8로,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40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랑 대응을 하면 1년치 임대료를 받은 것 중에 240만 원은 차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익을 잡으면 안 되는데 미리 잡아버렸어, 빼줄래? 이 말이죠. 그러면 얘는 그냥 답만 적으면 돼요. 아무 상황도 없으니까. 네, 얘는 12월 31일일 거고요. 그럼 얘는 이자 수익을 미리 잡았을 거예요. 그 전에 회계처리를 생각해보면 이자 수익을 미리 잡은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말이 되나? 이자를 먼저 받았나? 미수금으로 해놓은 건가? 아니면 뭐 선이자를 받았다고 해볼게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죠. 그리고 여기 12월 30일이 아니네. 요건 언젠지 몰라요. 그냥 기중이에요. 근데 이게 기 말이 되면은 네, 내년분이 23만 원이래요. 그냥 뭐 기간도 모르고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이자 수익을 취소합니다. 그게 23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건 내년분인데 올해 먼저 인식을 해버렸어 해서 선수 수익. 아까 임대료를 취소하는 개념이랑 똑같죠. 수익 소멸시키고 선수 수익 부채 증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수익은 이렇게 봤고요. 수익 선부를 본 거예요. 이제 후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용 보겠습니다. 이번에 전산회계 1급 문제로 볼게요. 세무 1급 문제밖에 없어가지고 한 문제 있네요. 회계 1급. 이때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자동차 보험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험료는 특성상 선불을 해야 되죠.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게 얘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수익 말고 부채로 하는 게 정상이었듯이 이번에도 선불을 줄 때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하는 게 정상입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이 정상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이 한 문제 가지고 자산으로 시작하는 거랑 그리고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시작하는 거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18년 9월 1일에 시작하네요. (1년분) 24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자산으로 처리하죠. 근데 이때 부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자산으로 처리할 때는 그 번호 상관없죠. 비용 처리할 때만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합쳐서 240만 원인데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하네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이렇게 회계 처리를 그 전에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12월 31일이 오겠죠. 아까 제가 선불이든 후불이든 몇 개월 지났는지 봐야 된다고 했는데 9월 1일에 시작하면 앞에 8달 빼고 4개월이죠. 4달 지난 거 찾으면 돼요. 그럼 얘도 비용을 안 잡고 시작했죠. 자산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0이거든요. 그럼 이때 0 플러스 4를 해서 4로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4가 답이니까. 그럼 이번에는 선급 비용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때가 좀 복잡하겠죠. 제조 부문이 180이고 관리가 60이거든요. 그러면 각각 한 달치를 구해줘요. 그러면 지금 제조 부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5만 원이겠죠. 관리 부문은 한 달에 5만 원일 겁니다. 이렇게 각각 구해주시고 그리고 4개월 지난 건 팩트죠. 4개월 지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제조 부문은 500번 보험료가 되겠죠. 실제로 사용을 한 겁니다. 4개월치는. 그럼 한 달에 15만 원인데 4개월이니까 60만 원이 되겠죠. 비용. 그 다음에 800번 관리 부문 거도 5만 원인데 4개월이죠. 20만 원 인식해 주시고 그래서 선급 비용은 80만 원이 되겠네요. 어차피 뭐 총액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240만 원 곱하기 12분의 4를 해도 뭐 80만 원이 나오는 거는 같은데 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19년 8월 31일 거도 볼까요? 그럼 이번에도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선급 비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개월 지났으니까 4개월치 빼고 나머지 8개월 지나면 8개월치를 또 빼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500번
보험료부터. 이땐 8개월 지나죠. 8개월. 그래서 아까 15만원 곱하기 8 하면 뭐 나머지 금액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120만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800번 보험료 5만원에 8개월 하니까 40만원이죠. 그럼 선급 비용은 합쳐서 160만원이 되고요. 아까 했던 80만원이랑 합치면 총 240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도 자산으로 시작을 한 게 훨씬 더 깔끔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공급 비용으로 쌓아놨다가 기간이 지난 만큼 없애고 그만큼 다시 비용 처리 이렇게 깔끔하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그럼 이 같은 상황을 가지고 처음에 비용으로 시작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선급 비용이 아니라 보험료로 시작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500번 보험료 180만원으로 시작하겠죠. 그리고 800번 보험료도 60만원 다 잡고 시작을 합니다. 네, 현금 240만원을 준 거는 바뀌진 않죠. 어떻게 인식할 거냐의 차이니까. 그리고 12월 31일이 옵니다. 자, 그럼 이때는 뭐 아시겠지만 1년치를 지금 다 인식해버리면 안 되죠. 원래 하면 안 됐는데 얘는 12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답은 4라 그랬잖아요. 아까는 0으로 시작했는데 4를 만들어야 해서 0 플러스 4를 했던 거고, 지금은 12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4로 만들 때 8을 빼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좀 번거롭죠. 반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때는 보험료가 차변에 있었으니까 빼줘야 되죠. (500번) 보험료 중에 이때 이런 문제 헷갈리겠죠. 일부러 어려운 거 갖고 왔거든요. 멘탈 관리 좀 하시라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15만원이죠. 한 달에 15만원인데 8개월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5개월 그럼 15만원 8개월치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120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치를 구하게 되는 거죠. 올해가 아닌 걸 빼는 거니까. 그리고 800번 보험료 이것도 5만원씩 8개월치를 빼야 돼요. 40을 빼죠. 근데 아까 봤던 숫자죠. 내년 거 잡았을 때 이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 먼저 낸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내년 건데도 먼저 내버렸다. 합쳐서 160만원이고요. 비용을 소멸시킵니다. 아직 잡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마무리 해줄게요. 2019년 8월 31일. 자, 그럼 얘는 다시 8이죠. 그러니까 아까 8을 취소했었는데 그 취소한 금액을 다시 되돌리는 거죠. 이때는 8개월이 지난 거니까. 그래서 이 취소했던 선급 비용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보험료 취소했던 걸 다시 인식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내년 회계 처리를 미리 구해서 빼놨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비용을 먼저 잡았다가 아닌 부분을 취소를 하고, 그러니까 12로 시작을 했으니까 마이너스 8을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가 됐겠죠. 이때 12 빼기 8이니까 4가 됐죠. 그러고 나서 8개월치를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도 180을 잡았다가 120을 뺐으니 60이 남았고, 60을 잡았다 40 뺐으니까 20 남았고, 그리고 뺐던 만큼 다시 잡고. 그래서 이 회계 처리가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근데 내년 거 있죠. 내년 거 이걸로 보여드리면, 자, 내년 거 8월 31일 아까 했던 회계 처리 있죠. 요거 성급 비용으로 시작했었던 거. 성급 비용으로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 19년 8월 31일에 회계 처리 비용 잡는 걸로 끝났죠. 8개월치. 그리고 비용으로 시작한 회계 처리 있죠. 요것도 한번 보시면은 비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자, 8월 30일 마무리하는 거 보시면 똑같습니다. 회계 처리가.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8개월이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못됐어도, 그러니까 12로 시작을 하거나 0으로 시작을 하거나 어쨌든 12월 31일이 되면 4로 맞춰줘야겠죠. 4개월 지났으니까. 네, 4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회계 처리를 하면 어쨌든 4가 돼 있단 말이죠. 어떻게 시작을 했든 간에 우린 맞출 거니까. 그래서 12월 31일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회계 처리는 똑같아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내용이 됩니다.